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대 대한애국당 이 대통합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또한 이 두 당 모두 승자가 이렇게 될 이제 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점차 오늘 이 김성태가 이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문장식으로 이게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 끝까지 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하나의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고 오늘 이 김성태가 노건호 500만 불 수사 촉구를 했고 그리고 일전에 심재철이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파헤쳤죠. 기억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김성태는 확실하게 이 탄핵 찬성파에 속하고 심재철이도 이 탄핵 찬성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탄핵 배신 역적 62명 중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 참 씁쓸합니다. 거기에만 안 속했으면은 정말 뛰어가가지고 그냥 막 끌어안아주고 막 쭉쭉 빨고 난리 부르스를 쳤을 수도 있을 건데, 예? 해서 하는 말인데, 물론 이자들이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밥그릇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들이 알아서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이제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왜 소위 이 친박 국회의원, 자한당 안에 있는 이 친박 국회의원 중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이 김성태가 오늘 노건호 500만 불 수사 촉구하고 일전에 심재철이가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파헤쳤듯이 이런 일련의 일들은 못해 나가는지 소위 친박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제가 참 이걸 좋아해야 될지 좀 아리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이 지금 이 기자회견을 했죠. 이분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당 조직의 이 체계화 그리고 조직화 그리고 진지를 구축하겠다. 그 세 가지가 이 제 머리에 쏙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봤습니다. 방송으로 봤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인상적이었고 대한애국당 쇄신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해 나가는지 거기에는 또 우리 진성 우파들이 또 쓴소리도 한 번씩 해주고 그래야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저는 한번 이게 의문이 가는데 범보수 대통합의 기치를 이제 내걸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바른미래당과의 이 통합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자유한국당 내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무엇보다 이 탄핵에 앞장섰던 이 앞잡이 놈의 새끼들, 소위 탄핵 배신 역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김무성이, 김성태, 이런 인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황교안을 대망론을 내세우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자유한국당 그 전에 이 태극기 세력이 한 2, 300만 명 될 것입니다. 이 태극기 세력 2, 300만 명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그들의 결단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을 제외한 통합을 이룬다고 그 정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 지금 현재 한국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예? 한국당의 지지율이 15%입니다. 지금 현재. 예? 보수 우파 정당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이 유일한 이 제일 큰 정당이 제일 큰 정당이잖아요. 어쨌든 대한애국당도 보수 우파 정당이지만은 어쨌든 국회의원 뭐 이 100명이 넘는 이 거대 정당의 지지율이 15%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건국 역사상 보수 우파 정당이 이렇게 폭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자들은 돼지로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을 갖다가. 그 습성을 아직도 지금 현재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탄핵 이전처럼 또 탄핵 이전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셨을 때 그 이전입니다. 이전처럼 또 뭉치자고 하면은 당 이름 바꾸고 등등 이렇게 나중에 해 나가면은 그게 뭉치진다고 봅니까? 이 정신 나간 인간들아. 예? 그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몇 달 지났습니까? 6월 13일 그 지방선거 완전 전멸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31개 시가 있는데, 29개를 민주당이 다 가지고 가고, 서울의 구청장은 싹 다 민주당이 다 가지고 가버리고, 시장직, 도지사,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나라를 통째로 다 갖다 바쳤잖아요, 민주당한테. 자한당 당신들은. 근데 탄핵 이전 때처럼 그냥 뭉치자면 뭉치질 걸로 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아. 자한당을 지금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리얼 프레스님께서 자한당 이 국회의원이 112명이라고 하네. 한 명보다 못하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112명이나 되는데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112명이나 있으면서도 아직도 문재인의 완전히 독재 정권의 이 독재를 갖다가 아예 막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18개월 앞으로 돌아온 저 국회의원 총선에서 112석 이상을 당신들이 가지고 올 걸로 지금 판단합니까? 지금 그딴 지금 이 착각에 젖어 있는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원내 구성이 20명 국회의원이 돼야 되죠. 그 당에서. 그거 하면 아마 대성공이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판세를 봐요. 이대로 가가지고는 대통합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과거에 그 선거를 그렇게 치러보고도 모릅니까? 이 탄핵 사태 이전에 선거했을 때 거의 대부분 이 서로 좌우가 한 5% 내외로 그냥 이렇게 당락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모든 전력 투구를 다 하는데도. 근데 지금 이 탄핵 전국 사태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전멸을 한 자유한국당이 지금 요딴 행보를 꼼수 행보, 국민을 돼지로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망론으로 앞세워가지고 그 탄핵 배신 역적하고 같이
된다고 봅니까, 그게? 네? 진짜 당신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개돼지로. 해서 하는 말인데, 예? 제가 이렇게 계속 쓴소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네, 쓴소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쭉.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태극기 한 번이라도 들었던 이 소위 태극기 세력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분들한테 석고대죄를 먼저 하고 그들의 처분, 결단에 따라야지 이분들을 제외한 통합 이룬다고 그 정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당의 그 지지율은 15%입니다. 15%.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지만은 지금까지 그 보수 우파 정당이 이렇게 폭망한 적은 없었잖아요. 자한당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곳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팩트만 하는 것은 나무랄 수 있는 유튜브입니다. 예, 쓴소리를 한다는 그런 말이죠. 목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어떤 뭐 특정 정당을 제가 지지를 한다거나 등등 그 펜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학대에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이 진성 우파 한 사람으로서 예, 우파를 이 길을 찾자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또 해드릴게요. 그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하면은 제가 그 아스팔트 2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방송은 제가 2018년 그 1월 달에 개국을 해가지고 이 두 방송을 본격적인 것도 아니지. 아직까지도 제가 본격적인 이거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 방송. 4월부터 제가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유튜브 이 방송을 이 아스팔트 광장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촬영을 해오면서 지내왔는데, 근래에 제가 그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그 모 국회의원 그 어떤 이 토크 이 쇼, 예, 그 보수의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치를 되찾자는 그런 토크쇼에 한번 제가 직접 가봤었어요. 거기에는 이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80%, 이 80%는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었고, 한 20% 정도가 이 태극기를 드신 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거의 뭐 1, 2%도 태극기 드신 분들이 참석 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이 아스팔트 이 태극기 국민들이 한 20%나 왔더라고. 거기에 이제 이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한 80%의 국민이 있잖아요. 80%의 국민. 그분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대요. 제가 몸으로 직접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저 그때 이 애국 잠바 제가 오늘 하얀 거 안 입었는데 거기 태극기가 크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태극 전사 TV 해가지고 태극기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제 이 유튜브 맹찰 이렇게 가슴에 또 달고 이렇게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그 태극기 자체를 갖다가 드러내는 걸 아주 꺼려 하더라고. 대부분이다. 그 사람들은 거의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이 느낌에는 그 현장 체험이. 참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직도 배가 덜 고픈 모양이구나. 그런 이제 참 그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시 말하면은, 이 보수 대통합을 이걸 만들어 내려면은, 2, 300만 명의, 이 태극기 이 세력, 예, 이분들이 바로, 이분들은 이 통합, 말 그대로 지금 이제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소위 한 1000에서 1500만 명 됩니까?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분들이. 보수 우파 중에. 그쪽으로 이 태극기를 든 2, 300만 명이, 힘을 실어주고 통합이 되게끔 되려면은, 이 2, 300만 명의 이 태극기 세력, 의 마음을 갖다가 달래줘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는 이 부분은, 네,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 2, 300만 명의 태극기 세력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이 지금 법치가 무너지는 거 이거 바로잡고 탄핵 사태 이거 반드시 다시 거의 원점에 가깝게끔 바로잡지 않는 상태에서는 당신들에게 어떠한 표를 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 2, 300만 명의 이 태극기 세력은 막말로 말해가지고 A씨까지 거 뭐 사회주의가 되든 공산주의가 되든 이분들 겁내지 않습니다. 투쟁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예? 뭐 결과가 나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뭐 가버리면은 뭐 인력으로 안 되는 거 어쩌겠어. 거기에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이 태극기 세력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 아십니까? 그럼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그리고 이 뭐 당 로고도 뭐 이 돌아가면서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한애국당 로고만 지금 보여줬는데, 예. 그 김무성이, 김성태, 그 유승민이 이 탄핵에 앞장을 섰던 이 사람들만 없었다면은 이 애초에 보수의 이 보수 우파의 이 위기는 오지도 않았죠, 당연히. 예?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가올 그 총선 참패 예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똥줄이 타가지고 이 동동 구르는 그 인사들은, 예? 똥줄이 타가 동동 구르는 인사들은 그 밥버러지 보수들입니다. 정치 인사들, 예? 정치 인사들. 근데 지금 와가지고 통합을 하자고 하면서, 예? 통합을 하자고 하면서 이자들 김무성이, 김성태, 유승민이 이자들을 갖다가 이자들만 없었으면 이런 탄핵 사태 일어나지도 않았고, 예? 보수 우파의 이 위기 절체절명의 이 순간 6.13 지방선거 완전히 전멸, 건국 역사상 보수 우파 최대 정당 112명이 있는 이 거대
국회의원이 있는 이 거대 정당의 지지율이 15%.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 탄핵에 앞장서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길로 지금 한참 달리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배신 역정놈의 새끼들만 없었다면은. 근데 이 배신자들을 갖다가 용서를 하고 그냥 간다, 같이. 그러면은 이 태극기를 든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이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 같습니까?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개, 돼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입력해가지고 뭉치자 하면은 그냥 뭉치는 그런 이 족속들로 보시는지. 탄핵으로 지금 상처받은 이분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고, 달래주고, 보수 대통합이 아닌, 그게 우선이 아닌, 탄핵 배신 역적 2명, 이 62명, 모두 몰아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이렇게 외칠 게 아니고, 먼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탄핵 배신 역적 62명 모두 물러가라, 몰아내라 라는 이런 보수 우파 대국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국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2명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는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보수 우파 대통합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62명 몰아내자는 그 1000만 2000만 그 차라리요, 이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수 대통합이 이어져야 되는 거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이 말처럼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말처럼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이야기하는,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할 수도.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애속담에, 이 가능성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애속담에 한양 갔다 온 사람 100명한테 뭐 100번 한양 이야기 듣는 것보다, 직접 한양에 한번 갔다 오는 게 더 많이 알고 더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300만 명의 이 태극기, 이 상처받은 이분들 달래주려면은 태극기 한번 들지 않으신 분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달래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1천만 보수 우파가 거리로 나와가지고 뭐 이 달래주고 뭐 등등 운동한다는 그게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10월 27일 날 10월 마지막 토요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태극기 들었던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이 태극기 세력이 이때부터 바로 서울역에서부터 대한문, 강화문까지 3.1절 재연 이 운동이 이제 막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겁니다. 10월 마지막 토요일. 그 플랜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상기를 해야 될 게, 배신자는 배신자일 뿐이고, 기회주의자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국회 그 탄핵소추 통과되고 나서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일단은 청와대 관저에 이제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헌법재판소 3월 10일 그 선고 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7년 그 1월달 그 신년 신년 때 그때 인사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정규제 TV하고 아마 신년 자담 토크 아마 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때 이렇게 이 정규제 주필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승리의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이런 게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이 질문을 하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바로 한마디로 이 강력한 결사체가 있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 강력한 결사체가 있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이 태극기 이 국민, 그 중심에 그 결사체라는 거는 42,000 결사체가 뭐 소위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탄생을 했다는 거. 이 말 그대로 이 42,000 결사체가 어떤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탄핵이 일어나고 그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이 이제 전부 다 8대 0으로 이제 이 탄핵 이 파면 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헌법재판관 재판소장 이정미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바로 2017년 5월 9일 그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 그때 이제 두 달 만에 이제 이 대선이 치러졌는데 탄핵되고 나서 그때 바로 그 당시에 아마 해상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자한당 홍준표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우리가 결집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등등등등 그때는 여러 이렇게 이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어오는 과정에서 태극기 세력에서도 그때 상당히 분란이 많았었습니다. 자한당 홍준표 이 후보를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생각. 그분들이 물론 태극기 세력 중에 홍준표 후보를 찍은 분들이 거의 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아예 투표 자체를 안 한 분들이 거의 태극기 세력 300만 명이면은 거의 80~90%가 아마 이 투표 안 했습니다. 투표 안 했고 아주 일부만 아마 이 태극기 세력 중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한테 이 표를 던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끝까지 물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태극기 세력 300만 명 중에 일부 아주 극소수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홍준표 후보한테 표를 던져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대통령 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구명해 주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이제 표를 던진 분들이 일부 조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도 이제 모든 판세를 다 읽으면서 끝까지 이 대한애국당 조원진 후보한테 그 당시에 표를 던진 그 42,800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43,000 세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42,000 세력이라 합니다. 3,000명 안 되는데 또 왜 거짓말을 하냐고 좌파들이 시비 걸까 봐서 그냥 끝다리는 이렇게 떼내고 42,000 세력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그 42,000 세력은 그 선거의 판세를 다 읽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바로 조금 전에 전자에 이야기한
이 국회 탄핵소추 통과되고 나서 1월 1일 날 신년 인사로 정규제 주필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좌담 토크 기자회견식 그걸 할 때 정규제 주필이 아까 한 말입니다. 승리의 방안이 있습니까? 등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결사체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날을 내다보셨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바로 이 42,000 이 마지막까지 그 당시에 그때는 대한애국당이 아니죠. 그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6번 대선 후보 조은진 후보를 찍은 사람이 42,000명이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누가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움직이지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 선거 판세를 다 읽어내는 사람들이고 이미 그걸 갖다가 대선 그 판세를 다 읽은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대한애국당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기호 6번 조은진 그 새누리당 후보한테 당시에 이 대선 때 투표를 한 이 42,000 세력 이분들이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거의 판세를 다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대표 조은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이 무죄석방 구명운동 그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멀게끔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면서 만약에 이 행보를 보인다면은 대한애국당에 있는 분들 절대 그거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합니다. 누가 특정한 이 개인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당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의 이거 우파가 너무 총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 특정한 사람을 갖다가 숭배를 하고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유일한 박근혜 대통령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뿐이에요. 그분들의 그 마음 속에는 거기에 총사령관으로 대한애국당 조은진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을 이제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령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00만 이상 1,500만 가까이 되는 이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보수 우파 국민들을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월 27일 토요일 김정은이가 서울의 땅을 밟기 거의 직전 단계에 그 10월 마지막 토요일이 디데이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그때 우리 이 300만의 이 태극기 세력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서서히. 시작점은 바로 10월 27일 날, 10월 27일 마지막 토요일. 그날은 이제 과거 3.1절 재연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게 아마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이어져 나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부터 대한문,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옛날 촛불 난동이 있었던 강화문 광장, 강화문 입구까지 태극기가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완전히 꽈득. 그러면은 이제 그때 소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대통합을 갖다가 외치는 국민들, 정치인들 단일 배신 역적은 일단 빼고 제외시키시고 그런데 놓으면 맞아 죽으니까 거리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 태극기 세력 300만 명의 이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달래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분들이
또 이 나오게 되는 그 모멘텀이 마련됩니다. 10월 27일부터 이제 3.1절 재연이 시작되면은, 예, 뭐 외신이든 뭐든 그 정도 군정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종편이고 뭐고 저런데 방송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판세가 바뀝니다. 이제 판세가. 그때 바로 제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소위 그때는 이 거대 태극기 세력 한 4개, 조그만한 요 태극기 세력 한 20개, 플러스 한 수천 개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뭐 군인단체 다 나오잖아요. 예. 그 태극기 세력 속에 수백만 명의 중심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대를 하는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확대의 기회를 잡아야 돼. 그때 등신들 같이 또 자기들만의 그 잔치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는 방금 이야기한 우리 이 세력들이 시민단체도 뭐 포함됩니다. 어쨌든 그 자기들 그 단체들 2배, 3배로 그냥 막 확대되는 그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핵 배신 역적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들 다 뛰어나오시고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국민들도 그 이슈에 묻혀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대통합의 보수 우파 대통합의 그게 모멘텀이 이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반복된 말이지만 10월 27일부터 그 3.1절 재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김정은이가 오기 D-Day 전이잖아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서울에 안 오면은 그런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이 아스팔트 광장에서 2년째 제가 이렇게 투쟁을 했고,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 내용 끝까지, 나중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방법은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전사의 보수, 우파, 소위 통합 대망론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이 탄핵 정국을 갖다가, 이 탄핵 정국 속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누누이 많이 말하고 1년 전부터도 그걸 주장했지만은 탄핵 전에 그 정치공학은 탄핵 전 일어나기 이전의 정치공학 지식은 이 탄핵 지금 현재 일어난 후에는 그거는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 필요 없다고. 통용이 안 됩니다. 이 탄핵 청국 이 사태에서 우파가 우리가 완전히 그냥 다 몰살돼 있는 이 우파가 뭐 거의 장악 다 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을 갖다가 몰아내고 판을 뒤집으려면은 탄핵 이전에 있었던 그 정치공학을 대입을 시켜가지고는 절대 풀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현재 탄핵 이전의 정치공학을 가지고 또 보수 대통합 운운하고 앉아 있잖아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뭐 정치 이런데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탄핵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탄핵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이런, 이 말 그대로의 아스팔트 전사의 이 보수 우파 대통합 대망론이라고 이 소위 제가 한번, 이 문장식으로 쭉 제가 이게 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 쭉 끝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조용히 들으면은 이게 이 논리가 쭉 펼쳐지는 그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냥 뭐 성명서 읽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그냥 1인 생방송하고는 그 의미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오늘 무슨 방송을 할까 하다가 딱 2시간 전에 방송 2시간 전에 볼펜 하나 딱 들고 그냥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금 쉬지 않고 그냥 갈겨버린 겁니다. 이거. 예. 쉬지 않고 그냥 2시간 전에 방금 이야기한 이 원고입니다. 2시간 전에 바로 그냥 볼펜 한 자루 들고 숨도 안 쉬고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갈기제낀 겁니다. 그냥 아스팔트 전사가 2년 동안 투쟁하면서 그때부터 요 2년간 저는 정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정치는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정치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탄핵 이전의 그 정치 공황은 지금 현재 이 풀어가는데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풀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태극전사 TV의 이 1인 방송 제 7회차 오늘 7회차입니다. 1인 방송 7회차 소위 문재인의 몰락으로 원래 계속 제목이 나가는데 오늘 7회차도 문재인의 몰락입니다. 문재인의 몰락 어쨌든 자유한국당 대 대한애국당 보수우파 통합의 성자는 일어났는데 저는 그 어떤 특정 정당을 쪽에 서가지고 뭐 어떤 뭐 편을 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스팔트 이 투쟁가로서 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스팔트 투쟁가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저 아스팔트 투쟁가의 목적은 이 잘못된 탄핵 사태 이거 바로 잡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치가 사망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사기 탄핵 언론들의 카드라시 거짓 가짜 뉴스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이 지금 현재 이런 탄핵 사태가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예? 부끄럽습니다. 전 세계인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가짜뉴스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들 제재한다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저 좌파들이 지금 역공당하고 손해보고 있잖아요. 왜냐? 가짜뉴스 좋다 한 해보자 이거였어요. 탄핵 전국 때 그 가짜뉴스 전부 다 들춰내면서 이야기하니까 꼬리 내리고 뒤로 싹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가짜뉴스였다는 증거입니다. 당시에 그게. 어쨌든 그 지금까지 이 태극전사TV 전용우의 이 아스팔트 이 2년간 투쟁을 하면서 느낀 이 지금 현재 보수 우파가 대통합을 해가지고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이 보수 우파 대통합 대망론을 한번 감히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방송은 지금 이 제가 이 주제하고 같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